토트넘이 본머스 원정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후 축구 전문가들과 현지 팬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리그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토트넘이 변했다는 환호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케인은 필요 없었다는 지적이 화제가 될 정도로 칭찬일색입니다. 경기 이후 요란스러운 반응들이 너무 뜨겁고 재미있습니다. 손흥민이 클루셉스키에게 덤벼드는 모습과 히샬리송의 실수 장면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흥분해하며 기뻐하고 있다며 언론과 팬들은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히샬리송이 공을 밟고 넘어지고 상대 선수에게 성질을 부리며 태클을 거는 모습도 큰 화제입니다. 히샬리송에 대한 비판과 함께 마지막 경기가 추했다는 지적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경기 이후 가장 많은 평가가 토트넘이 돌아왔다는 표현입니다. 토트넘이 공격 축구로 화려하게 변신했다면서 리그 우승이 가능해졌다는 박수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런 주장에 공감을 하면서 본머스전 승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계정도 토트넘의 연속 승리와 리그 1위를 축하했습니다. 특히 포스테코글루 팀의 강력한 출발은 계속된다라는 엄지척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영국 현지의 분위기는 토트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모두 인정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와 손흥민의 새로운 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확 달라진 분위기이다. 프리미어리그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이런 표현은 언론의 분석 기사마다 나올 정도입니다. BBC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 토트넘 팬들이 우리 토트넘을 되찾았다고 노래했다며 달라진 토트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의 원정 팬들이 리그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흥분했고 이것이 토트넘의 가능성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부터 최고의 역할이었다는 평가까지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최고의 헌신이었다. 킬패스로 팀을 구했다. 이제는 공격 포인트뿐이다. 메디슨보다 손흥민에게 주목해야 한다 등 칭찬일색입니다. 손흥민의 이타적인 역할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를 한 손흥민도 팀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만을 생각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젠가 공격 포인트는 분명히 온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토트넘이 즐겁게 재미있고 승리를 하는 순간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후 유럽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손흥민에 대해 평점 7.34, 팀 내 8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날 손흥민은 슈팅 이외에 키패스 팀 내 최다인 4회를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은 84.6%였습니다. 키패스 기록은 손흥민이 이날 공격 물줄기 역할을 토트넘에서 가장 잘했다는 것으로 분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손흥민에게 평점 7.50점을 부여했습니다. 공격진 평점 1위이자 전체 2위인 기록입니다. BBC는 손흥민은 풀백 우도지와 훌륭한 원투 플레이를 펼쳤다, 멋진 연계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아직 손흥민의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지만 이날 몇 번의 멋진 터치를 보여줬다. 또 토트넘의 더 나은 공격에 꽤 관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이 개막 3경기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최고 스타가 된 사람은 단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하고 팀을 유기적인 공격 스타일 팀으로 확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팬들 사이에는 토트넘의 공격 축구 전술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벌써 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다는 뜻도 있지만 위대하다는 의미가 더 큰 별명입니다. 토트넘이 공격 축구로 확 바뀐 모습은 축구논평 방송 프로그램에서 항상 큰 화제가 됩니다. 토트넘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 공격 축구로 무섭게 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풀백이 중앙 미드필더로 이동하면서 펼치는 공격 축구 스타일인 인버티드 풀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의 레전드 게리 네빌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공격 축구를 부추기면서 시도하다가 실패한 작전도 있다면서 인버티드 풀백을 언급했습니다. 게리 네빌은 감독에게 패배 아이디어인 인버티드 풀백까지 시도하더라, 결국 실패했지만 이라고 농담투로 말을 했습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펩을 그냥 따라 했을 뿐이다라고 답변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은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그렇게 좋은 작전이 아니더라라는 식의 농담으로 받아친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공격 축구가 워낙 화제가 되고 3연전이 무서운 결과로 나오면서 이런 티키타카도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평가 외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은 해리 케인입니다. 그동안 해리 케인이 없는 불확실성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개막전까지 언론과 팬들은 이제 큰일 났다는 경고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단 3경기 만에 케인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라는 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케인이 없어도 토트넘은 더 강해진다는 식으로 케인 없는 토트넘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축구 전문지들도 해리 케인이 없는 토트넘이 더 강한 팀이었는가라는 제목을 달 정도입니다. 그동안 케인 때문에 잘못된 작전과 전술을 고집하게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케인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분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이 3경기 만에 중앙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잡았다는 칭찬이 많습니다.
메디슨은 본머스전에서 개막세 경기 만에 토트넘 데뷔골을 신고하며 성공적으로 팀에 융화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메디슨이 케인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공격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케인을 중심한 토트넘이 문제였다고 모두 비판하는 지적에서 나온 우려입니다. 메디슨에 대한 칭찬과 함께 조심스러운 경계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메디슨이 케인처럼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메디슨을 지켜보는 토트넘 팬들은 잘했다는 지지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한 심경입니다.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메디슨은 팀 내 최고점인 평점 9를 받았습니다. 메디슨은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전 소속팀 레스터시티가 강등되면서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적료 4천만 파운드, 약 670억 원을 제시한 토트넘 품에 안겼습니다. 메디슨은 입단 당시 등번호 71번으로 큰 화제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메디슨은 입단 이후 웨스트햄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71번의 등번호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이 과거 레스터시티 소속일 때 10번을 달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71번은 임시 번호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토트넘에는 주전 선수들이 사용하는 8번이 공석이고 이적이 확실했던 산체스는 6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임시 번호를 달았던 것은 메디슨이 10번을 노리고 있다고 해석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케인의 미넨 이적이 확정되지 않았던 때였고 토트넘 팬들이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을 때였습니다. 토트넘과 미넨이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이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소문만 흉흉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메디슨이 임시번호 71번을 달고 나오면서 케인의 이적을 기다리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적이 확정되었나 보다라는 분석이 우르르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을 하고 메디슨이 기다렸다는 듯이 10번으로 바꾸어 달았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혹시 메디슨이 케인처럼 자기 중심적인 경기로 풀어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머스전에서 손흥민이 좋은 자리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욕심을 부린 장면이 있었습니다.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흥민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왜 공을 주지 않느냐 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그 장면에서 또 메디슨이 이기적인 경기 스타일로 팀을 망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공격 축구를 잘하고 있다 보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토트넘은 오는 30일 풀럼과 리그컵 2라운드를 원정 경기로 치릅니다. 그리고 2일에는 승격팀 벌리와 원정 경기로 리그 4라운드를 소화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A매치데이로 잠시 쉬었다가 16일 역시 승격팀인 세필드 유나이티드를 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널과의 더비 매치를 24일 오후 10시에 하게 됩니다. 아스널을 만나기 전까지 모두 토트넘이 잡을 수 있는 팀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는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간들입니다. 손흥민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